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오늘도 숨이 막힐 듯한 하루였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말 못할 고민을 끌어안고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혹시 저처럼 결혼 생활이 너무 버거운데 아이 때문에 참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이혼은 두려운데 그렇다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는 그런 마음.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던 스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고민 중이고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여 늦둥이를 낳아 4살 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참 행복했습니다. 작은 가정이지만 서로 기대고 웃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가게 일을 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 문제까지 생기고 시댁과의 갈등도 더해지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이렇게 참고만 살다 보니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위장까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그런 저에게 최근 마음을 깊이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강연이었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인연이다. 그에 따른 과보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 결혼식 날 했던 다짐을 떠올려 보라고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그 어떤 일 속에는 남편이 직장을 잃는 일, 건강이 나빠지는 일, 그리고 심지어 실수와 잘못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아프게 해?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손익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잠시 떠났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면 그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믿음에서부터 움직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멍해졌어요. 나는 정말 남편을 믿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채 아이만 핑계 삼아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스님의 말씀 중에서 저를 가장 깊이 흔든 말이 있었어요. 억지로 참고 사는 것은 아이에게 더 나쁠 수도 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의 제 삶이 얼마나 무거운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대신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길의 끝이 이혼이든 아니든 먼저 저 자신을 돌보고 제 감정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게 아이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해지자고요. 지금은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안아줘야 할 시간이에요. 당신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밤 스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조금 가볍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지만 제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만 탓하고 있었던 걸까요? 물론 남편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제 마음의 응어리가 더 큰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아이를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제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참회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제 안의 분노와 상처를 먼저 보듬어 주기로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아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소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남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게 운영의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요.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서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바꾸니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되었다는 것에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두렵지만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좋았던 모습,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 동안 제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노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소진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엄마의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더 자주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술자리가 줄었고 집에 오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셋이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완벽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전화기에서 다시 여자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화를 내려다 문득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보고 내려놓고 또 다시 하는 것이 수행이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좌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나갈 것이라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남편과 이 문제를 어떻게 대화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예전처럼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자책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과 달리 목소리를 높이거나 울먹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감정을 전달했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정직했으면 해.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여자는 이전 관계의 여자가 아니라 최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일이 힘들어 우울해질 때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온전히 내 잘못이야.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거짓말과 숨김없이 서로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진실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가정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잠시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무척 어색했습니다. 9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 집이 더 크고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온전히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어제는 시댁에도 용기를 내어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우리 부부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매우 차분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둘이 잘 풀어가 봐라. 어떤 결정을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시댁과의 갈등을 너무 크게 느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제 마음속 두려움과 불안이 모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의외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빠가 좀 쉬러 갔다 올 거래 라고 설명했더니 순수하게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카페에 앉아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친구가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만 내고 울기만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변한 걸까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참회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친구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것들, 아이의 양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을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공황 상태가 됐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인생은 계속될 거고, 너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정의 두려움보다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 일주일 만에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너무 반가워하며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자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정말로 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했다고 해요.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내가 원한다면 우리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남편의 제안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홀로 참여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물론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오늘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처음으로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아 낯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의외로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상담사는 우리 각자에게 결혼 초기에 서로에게 가장 반했던 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내는 항상 긍정적이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지.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 삶에 대한 열정이 언제부터 사라졌던 걸까요? 저도 남편의 좋았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모습, 제게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제안했어요. 매일 저녁 상대방에게 고마웠던 점 3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들로 시작해도 좋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어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뭘 적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고마운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준 것, 아이의 숙제를 도와준 것, 가게 일로 바쁜데도 일찍 귀가하려 노력하는 모습. 이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남편이 제게 감사 일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은 아닐지, 또다시 과거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댁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방문이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셔서 처음에는 어색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겨주셨어요. 오히려 제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들었지.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시댁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혼자 시댁과의 갈등을 더 크게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겁게 놀았고 남편도 오랜만에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귀가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해. 내가 잘하지 못해서 너에게도 부모님께도 걱정을 끼쳤네. 그 솔직한 고백이 남편의 변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어요.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게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긴 술자리와 유혹들이 우리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아이가 자랄수록 아빠로서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기에 더욱 고마웠습니다. 5년간 일궈온 자신의 사업을 접는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저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느꼈던 답답함과 무력감을 떨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디자인 분야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화 방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인 걸까요? 오늘은 남편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예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열정에 가득 찬 눈빛, 미래를 향한 꿈이 있던 그때처럼 남편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네. 고마워. 당신이 기회를 준 덕분이야. 남편이 출근하기 전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기회를 준 것은 저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것은 남편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도 오늘부터 간단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 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잊고 있던 제 능력과 열정을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각자의 하루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남편은 새 직장에서의 첫인상을, 저는 디자인 작업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새 직장 생활도 안정되었고 제 디자인 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도 더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보던 불안한 표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법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요. 처음에 남편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지만 스님의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말씀에 곧 빠져들었어요.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중요한 것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스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더 깊이 이해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나도 마음을 바꿔야겠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너 정말 달라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제 안의 변화를 느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고 합니다. 술자리에 가자는 제안에도 오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해라고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어제는 우연히 시장에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고 불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모여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힘든 시기라 기념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케이크와 카드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해요. 라는 아이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녁에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 가서 그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데이트, 청혼받았던 날, 결혼식 날.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웃고 울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으니까요. 결혼 생활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큰 폭풍을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내면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어제는 법률 스님의 다른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관계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남편과의 인연, 아이와의 인연, 심지어 힘들었던 시간들과의 인연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하는 데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더 많이 웃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항상 가장 정직한 거울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변화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저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위로를 받는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꿔라.
이런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그것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면 내가 편안해야 한다. 엄마가 괴로워하면 아이도 괴롭다. 이 말씀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보다 제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디선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행복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가 앞으로 나눌 솔직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